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독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10일 날 한동훈 국힘당 당대표가 김경수에 대한 복권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동훈을 경계한 말이 분명합니다. 김경수 복권은 13일 날 국무회의에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김경수의 복권은 최근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결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말 이재명과 했던 영수회담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에 대한 구상을 이재명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때 이재명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가 왜 저렇게 김경수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을 시킨다면 이른바 윤한 갈등이 앞으로 순탄치 않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전당대회 이전에 있었던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당정 협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왜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용산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국힘은 왜 그럽니까? 라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삐그덕개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용산은 너무 뻣뻣하고 한동훈도 속이 좁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말 궁금한 거는 김경수를 왜 용산이 저렇게 쉽게 보는지 그 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정 간에 그 조율도 안타깝지만 김경수라고 하는 민주주의 파괴범을 그렇게 쉽게 사면해주고 복권시켜주는 게 저는 다른 국민들, 지금 국민들 여론하고 제 판단하고 똑같습니다. 저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듯이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를 해서 2016년 11월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탄핵이 가장 극성을 떨던 때였습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해서 여론 조작을 벌였더랬습니다. 명백히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 달에 대법원에 의해서 징역형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12월 특별 사면에서 5개월 남은 자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아직 복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김경수에 대한 판단은 안철수의 견해가 맞습니다.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김경수 일당은 1초당 2.3의 꼴로 모두 8,840만 회에 달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똑딱할 때 2개, 3개씩 인터넷 댓글을 마구마구 매크로를 늘려서 만들어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총 횟수는 몇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8,840만 회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흉악한 짓에 해당이 되고 민주주의 파괴범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사면 복권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무르익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 여론이 백업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뭡니까? 결국은 국민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문제랑 관련해서 백인 백색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국민 여론과 다른 길을 왜 용산이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왜 용산이 그렇게 외골수로 국민 여론을 등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경수에 대한 복권은 가장 나쁘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친문에게 차기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냐. 그래서 김경수를 복권해 준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심한 얘기지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전에 개딸들 일부가 주장했던 이른바 문윤 일체설, 문재인과 윤석열은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다. 사실상 한 몸이다. 샴쌍둥이다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요즘에 시중을 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것이 윤석열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출세 과정 자체가 의혹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문재인 임기 3년 만에 고검장에서 서울지검장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사람입니다. 그런 윤석열과 문재인이라면 둘은 뭔가 단단히 엮여져 있는 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때는 윤석열의 그 결기가 검찰총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해줄 구세주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 이후 대통령이 된 다음 윤석열의 통치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흥분을 하고 있고 8.15 때 국민혁명 대회를 벌여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문윤 일체설이 나돌고 있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문재인의 황태자라고 하는 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본인이 저질렀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기 싫어서 들어놓은 보험이 짭짤한 보험이 윤석열이었다는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로지 문재인 지키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을 싸그리 무시했던 빨간 인간 김경수, 친문의 적자인 그를 복권시켜 주려고 하는 거는 그것 말고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기껏 뽑아줬더니 2년 반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 김경수를 복권시키는 문제로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국민들이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윤 일체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경수의 복권은 이재명을 견제하도록 하는, 그래서 적의 분열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고단수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용산에 그런 정치 공작을 진행할 머리가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용기도 없고 머리도 안 받쳐집니다. 더 터놓고 말씀드릴까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정치적인 미략을 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안 그랬다면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날뛸 수가 없다는 게 사람들의 의구심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문윤일체, 문재인의 황태자는 윤석열이다. 그런 오명을 씻으려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오늘 밤 큰 결심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목표 아래 절치부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탄핵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의 공격만이 우리 정부를 살린다는 걸 명심하라는 게 하나 있고,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정치인 윤석열은 누구인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을 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앞으로 나면 2년 반 넘는 임기 동안에 무엇을 마무리할 건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어영부영 등 떠밀려가는 정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며칠 뒤에 8.15 광복절 그 많은 자유우파가 광화문에 또 모일 것입니다. 그때 나와서 오늘 방송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명한 응답, 빠른 응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걸 위해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의미 있는 결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